네, 심의산 비상계엄 직후 그리고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 그 직후에만 해도 대통령에 대한 파면, 탄핵,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의 추이에도 어떤 변화가 좀 감지가 됐고 또 최근에 각하냐, 기각이냐, 또 인용이냐 관련돼서 여러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만 근소하게 파면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김용재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사회 질서를 굉장히 혼란을 야기했다라는 측면에서 계엄 직후에는 파면을 해야 한다,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물론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윤 대통령의 석방과 그리고 탄핵 심판이 기일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반대론들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던 거였죠. 뭐냐면은 이제 탄핵을 인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상수였다고 했다면 재판관들의 의견 충돌이 있어서 탄핵 반대론이 불거졌고 거기에 윤 대통령 석방도 어떤 분수령이 되면서 반대론자들이 어떤 그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칭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는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자기는 계몽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화제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탄핵 반대론이 계속해서 급부상을 하면서 기각이냐 인용이냐 예측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전원일치,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나와야 한다라는 관측이 그런 분석, 평가, 진단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 여론을 좀 잠재우자, 좀 통합하자 이런 측면이겠죠? 그렇죠. 헌재가 앞서서 이제 재판부의 일치된 의견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일부 소수 의견들이 반영돼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론이 더욱 분열이 되거나 그리고 전국도 더욱 경랑에 휩싸일 수가 있고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승복에 대한 문제, 과연 이것을 깔끔하게 명확하게 승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야 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 전원일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소수 의견이 반영이 돼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오히려 그 소수의 의견을 소수 재판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전원일치로 감행을 했을 때 오히려 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서 전원 일치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선고 기일을 못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자, 윤종아 기자. 네. 기각이냐 인용이냐 몇 대 몇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또 사회 분위기, 파장이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 좀 하세요? 예, 그렇죠. 사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보면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이 법적 판단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또 하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에 의해서 사회가 통합되고 또 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또 판단도 해야 되는 것이 또 헌법재판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합의하는 이 만장일치 결론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헌법재판이 좀 길어졌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좀 길어졌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달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 결과를 봤을 때 8명의 헌법재판관의 판단이 좀 엇갈렸었습니다. 당시에 네. 기각이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었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의견도 계속 엇갈렸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뭐 5대3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또 4대4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인 정당의 이익이 아니고요. 이 본인들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사회 혼란이 수습되고 또 갈등이 해소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 8명이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최대한 의견 일치를 봐서 이 만장일치의 결론이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 것이고요.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전원 일치의 만장일치의 결론을 도출을 했었고요. 오늘의 경우에도 아마 이런 만장일치의 과정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아마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반 국민들, 일반인이라면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해도 헌법재판소장 이름 아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8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이 국민적으로 갔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단면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문영배 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우리가 심판 결과를 좀 예측을 해보려면 이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예측하고 어떤 성향이냐, 과거에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 여기에 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을 보면 네. 4대4로 갈렸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8명 재판관에 대해서 진보 중도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봤을 때 일반적인 분류에 의해서 그 재판관 성향 분류한 그 결과도 4대4가 나와서 결과도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제 김영두, 정영식, 김복현, 조한찬 재판 경우는 기각 의견을 냈고 이제 그 문영배, 이미선. 예,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네. 재판관은 이제 인용 결정을 좀 내서 4대4로 갈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련해서 4대4, 보수 진영에서는 4대4로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4대4로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로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했었다면은 이미 진작에 3월 달에 선고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예측을 좀 해봅니다.